제가 팽에 입사한 지 이제 약 4개월이 되어 가는데요. 온보딩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바로 실무에서 임팩트를 내기 시작한 이상적인 팀원. 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 대기업과 미국의 빅테크에서 일하면서 경험한 한국과 미국의 기업 문화 차이, 그리고 제가 그 속에서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원은 곰대표. 안녕하세요. 곰대표 핑고입니다. 얼마 전 제가 미국 빅테크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과 메시지로 응원 격려를 보내주셨어요. 덕분에 큰 힘이 되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미국에서 새롭게 커리어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지식과 경험을 나눠야겠다 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국 대학원 생활 이야기부터 취업 준비 과정까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또 최근 요청이 많았던 멘토링 채널도 다시 열었습니다. 저와 1대1 멘토링을 통해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인프런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제가 팽에 입사한 지 이제 약 4개월이 되어 가는데요. 어느덧 팀의 한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하루에 미팅이 8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헬위크를 무사히 넘기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매니저, 그리고 매니저의 매니저, 즉 본부장님과의 1대1 미팅을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온보딩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바로 실무에서 임팩트를 내기 시작한 이상적인 팀원. 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전해주셔서 체력적으로 힘든 순간도 많지만 정말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어 이렇게 영상을 통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기 전에 한국에서 약 5년간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팽 입사 3, 4개월 차의 적응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한국 대기업과 미국의 빅테크에서 일하면서 경험한 한국과 미국의 기업 문화 차이, 그리고 제가 그 속에서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언제까지나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 것이기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경험이 현실적인 참고가 되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볼 용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해보고 싶은 건 일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은 성과주의 사회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도 미국 기업에서 일하다 보니 정말 아웃풋이 곧 보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할 때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3년 차쯤 신입에서 미드레벨로 승진이 되는 구조였어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성과급은 조금 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승진 자체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가능한 분위기였죠. 그런데 지금 제가 다니는 미국 회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입이라도 성과를 잘 내면 1년 안에도 승진할 수가 있고 반대로 실적이 없으면 몇 년이 지나도 승진이 어려운 구조예요. 이런 시스템 덕분에 흥미로운 점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의 성과뿐만 아니라 팀과 조직 전체의 성과가 곧 나의 성과로 연결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해결하려고 해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기보다는 내가 해결해서 이 임팩트를 가져가려고 하는 마인드셋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바쁘고 일정이 꽉 차 있는데도 협력을 해야 하는 순간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도와주는 걸 보면서 이게 바로 성과주의의 긍정적인 면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저 역시 이런 환경에서 자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과가 난 일은 잊지 않도록 항상 따로 기록해두는 습관도 생겼어요. 평가 기간에는 그동안의 임팩트를 어필할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 자체가 개인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확함의 차이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일할 때는 속된 말로 일을 뭉개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회의나 대화가 조금 모호하게 끝나더라도 다들 이 정도면 알겠지 하고 눈치껏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죠. 저 역시 그런 환경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완전히 명확하지 않아도 일단 일을 진행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놀랐던 건 사람들이 얼마나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 였습니다. 팀의 구성원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모호함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 서로 같은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일을 하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 문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 같은데요. 질문을 한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확실하게 정리하려는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인상 깊었던 건 질문이나 의견을 프레이밍하는 방식이에요. 뒤끝 없이 겸손하면서도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업무를 늦추려는 의도는 전혀 없지만 이 부분은 꼭 확인하고 신중하게 런칭해야 될 것 같아요. 혹은 제가 이 부분의 지식이 부족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결국 이런 문화 덕분에 팀 간의 이해 차이로 인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훨씬 줄어듭니다. 의견이 엇갈릴 때에는 바로 모여서 정리하고 리더십끼리도 빠르게 협의가 이루어져요. 그 결과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 문화를 보면서 명확함은 곧 효율성이다 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목표를 향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있는 거죠. 이 부분은 한국에서 일할 때와 가장 크게 체감되는 차이 중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주변 팀원들을 보면서 가장 놀랐던 건 정말 삶이 일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게 느껴졌다는 점이에요. 치과를 가기 위해,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오기 위해, 혹은 배우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업무 시간 중에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래 그게 삶이지 라는 태도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제에는 그 사람이 그만큼의 성과를 이미 채워두었구나, 책임을 다한다는 신뢰가 있죠. 그래서 근무 시간 자체에는 높은 자유도가 주어지지만 그만큼 각자 맡은 일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감도 굉장히 큽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자유가 있다고 해서 업무 강도가 낮은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밤늦게까지 일하고 제 매니저만 봐도 하루 종일 미팅이 이어지다가 밤 10시, 11시가 되어도 확인 못한 메시지들에는 꼭 답장을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곳의 워라밸은 일이 적어서 혹은 근무 시간이 적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가능한 균형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사도 동료도 그 우선순위를 존중해주기 때문에 서로 믿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일과 삶이 함께 굴러가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일의 속도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한국과 미국의 단순 비교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속도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빠르게 실험하고 개선하는 마인드셋이 강하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이 시장에서 정말 좋은 반응을 얻을지 확신이 없더라도 일단 소규모 사용자 그룹을 대상으로 빠르게 출시해보고 피드백을 통해 개선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덕분에 긴 시간 동안 유저 테스트를 반복하거나 완벽한 답을 찾으려 고민하는 대신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학습하고 발전하는 속도가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속도감이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 사람들이 변화에 매우 유연하다는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능의 설정 값을 모두 맞춘 뒤 잠재적인 리스크가 발견되어서 처음부터 다시 세팅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이걸 또 해야 돼? 하면서 짜증이 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It's okay, we're all learning. 우리가 이 리스크를 몰랐던 것도 하나의 배움이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능 하나가 바뀌더라도 누구도 방어적이거나 보수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럼 새롭게 맞춰서 다시 해보자 라는 태도로 전환이 빨랐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일하다 보니 빠르게 실행하고 그 안에서 배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성장 방식이라는 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하고 싶은 건 매니저와의 관계 형성입니다. 한국에서 일할 때는 매니저와의 관계가 멘토-멘티보다는 관리자와 업무자의 관계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매니저와의 대화는 주로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매니저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인 1대1 미팅을 잡아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또 어떤 이슈를 상위 리더십에 에스컬레이션 해야 하는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주 일반적이더라고요. 즉, 문제를 혼자 끌어안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잘 마련되어 있는 거죠. 특히 놀라웠던 점은 어떤 문제가 매니저 선에서 바로 해결되지 않으면 디렉터나 VP 혹은 제품 리드까지 하루 안에 의사결정이 올라간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실행 방향이 정리되어 팀 전체가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진행 중이었던 프로젝트에 급하게 개발 인력이 필요했었는데 개발팀이 이미 너무 바빠서 대응이 늦춰지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매니저에게 공유했더니 바로 개발팀 매니저와 이야기를 해서 개발자의 업무 우선순위를 조정해 주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개발자의 업무량을 직접 줄일 수도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수도 없지만 리더십 간의 빠른 소통 덕분에 프로젝트가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를 보면서 느꼈던 건 미국에서는 매니저가 단순히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파트너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의 신뢰가 쌓이면 속도와 성과 모두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 느낀 건 좋은 팀과 좋은 리더십은 통제가 아니라 지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또한 제가 한국과 미국의 직장 문화를 비교하며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차이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미국의 빅테크에서 첫 3, 4개월 동안 일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마 이미 한국에서도 이런 문화가 자리 잡은 기업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중에 공감 가는 부분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일하는 문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영상에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되었고 또 저희 채널 댓글에서도 정말 많이 물어보셨던 워킹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짧게 덧붙이려고 합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자국민, 즉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H-1B 비자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 그리고 H-1B 추천 방식을 연봉 수준별 티어 제도로 바꾸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H-1B 비자를 받기 위해서 100K를 내야 하는 대상은 학생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변경하는 유학생들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언급하고 싶었던 것은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이런 비자 이슈가 생기면 직원들이 떠나야 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다양한 대안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H-1B 비자가 추첨에서 떨어지면 일시적으로 캐나다나 아시아 지사로 1, 2년 파견했다가 주재원, 즉 L1 비자로 다시 미국에 복귀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비자 문제로 인해 나만 소외될 것 같다는 불안감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팀에서도 제 매니저가 H-1B 비자로 체류 중인 중국인이기 때문에 비자 관련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자 문제로 고민이 있을 때마다 같이 방안을 찾아보고 혹시 VP 레벨의 추천서가 필요하다면 직접 연결해주겠다고 말해줄 정도로 정말 적극적인 서포트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관련 소식이 많이 나오다 보니 괜히 불안감만 커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회사들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고 최대한 서포트를 해주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서포트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정말 미국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적어도 제가 이곳에서 해보고 싶었던 일들, 이루고 싶었던 경험들은 지금도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미국 빅테크 입사 3, 4개월 차의 적응기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 경험담이 미국에서의 회사 생활이 궁금하신 분들께는 조금의 실감과 정보를, 또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께는 공감의 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열심히 시간이 닿는 대로 더 다양한 주제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곰대표 핑곰이었습니다. 안녕.